단돈 500원짜리 오이를 먹었더니 근육이 짱짱해지고 혈관이 튼튼해졌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이 냉국이나 오이 피클로 먹는 단순한 식재료인 줄 알았던 분들 깜짝 놀라셨죠? 이번 영상에서는 오이의 대표적인 효능과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이 2배가 되는 식품, 그리고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이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바로 고혈압 조절입니다. 오이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혈압 상승을 중화시켜주는 채소죠. 고혈압은 특히 50대 이후에 많이 생기고 조절이 안 되면 뇌출혈이나 심장마비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하고 식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고혈압 학회에서는 오이를 꾸준히 섭취하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에서 15 정도 낮아진다는 효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혈당 관리입니다. 노년층에게 있어 당뇨는 거의 모든 분이 겪는 질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엔 이미 당뇨약을 드시는 분도 많고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이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와 수분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가서 간식이나 군것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영양학회에서는 오이를 당뇨 환자에게 권장하는 식품으로 소개하고 있을 만큼 효과가 있는 채소입니다. 세 번째는 부종 제거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발이 퉁퉁 붓고 신발이 안 맞는 경우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오이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95%나 되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을 밖으로 빼주는 작용, 즉 이뇨작용을 도와줍니다. 또 칼륨 덕분에 체내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어 신장에도 부담이 적고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께도 안전하고 유익한 채소입니다. 몸이 붓는 이유는 신장이 피로하거나 심장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 오이는 이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좋은 천연 방법이 됩니다. 네 번째는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수록 살은 잘 찌고 잘 안 빠지는 이유, 바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몸은 덜 쓰고 열을 덜 내기 때문에 뱃살로 가기 쉬운 거죠. 이때 오이는 칼로리가 거의 없고 수분과 식이섬유는 많아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에 오이를 드셔보세요. 특히 저녁 시간대 간식 대신 오이 몇 조각을 드시면 속은 편안하고 체중도 덜 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유럽 비만학회에서는 중년 이상 성인에게 하루 오이 1개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이에는 비타민C와 실리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속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는 성분인데 나이가 들면 줄어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많아지게 됩니다. 오이는 이걸 막아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노화로 인한 기미나 검버섯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치 안에서부터 화장품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인 셈이죠. 이렇게 5가지나 되는 오이의 효능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따로 건강보조식품을 챙기지 않아도 오이 하나만 잘 먹으면 몸속 정화, 피순환, 혈압과 혈당 관리, 피부 회복까지 잘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럼 오이는 어떤 식품과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오이와 찰떡궁합 첫 번째는 땅콩버터입니다. 오이와 땅콩버터?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지만 요즘은 이 조합이 특히 미국에서는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이의 수분과 땅콩버터의 고소함이 만나면 맛도 좋고 무엇보다 혈당 안정, 에너지 보충,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땅콩버터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물성 단백질이
오이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60대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땅콩버터는 하루 한 큰술 정도 무가당, 무첨가 제품으로 골라서 드시고 오이에 찍어 간식처럼 드시면 당도 낮고 포만감은 높은 건강 간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하루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건강 과일입니다. 여기에 오이를 곁들이면 장 건강과 혈당 관리에 훨씬 더 효과적인 조합이 됩니다. 오이에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장내 유익균을 살리는 섬유소가 들어있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노령기에 흔한 변비나 장 무력증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두 식품 모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지수 식품이라서 당뇨가 있거나 전 단계이신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사과 반 개, 오이 반 개를 잘라서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맛도 좋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오이와 사과를 같이 먹은 사람들은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30% 더 빨라졌고 변비로 고생하던 증상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와 오이는 둘 다 샐러드로 많이 드시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맛이 잘 어울리는 것뿐 아니라 이 둘은 심장과 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이게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이의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결국 이 둘을 같이 먹으면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강 조합이 되는 거죠. 특히 혈압약을 드시거나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께는 하루 한 끼 이 조합의 샐러드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살짝 익히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이 조합을 연구한 바가 있는데 오이와 토마토를 함께 먹은 실험군은 단독 섭취군보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 정도 더 낮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 토마토, 땅콩버터와 오이는 단순한 맛있는 조합이 아니라 몸속에서 각자의 장점이 서로를 도와주는 건강 시너지 조합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오이도 다음의 식품과 같이 먹으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됩니다. 오이와 같이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식품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대부분의 샐러드에 오이와 당근을 함께 넣어 먹는데 몸에 해롭다니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 이 두 채소는 영양학적으로 최악의 조합입니다. 이유는 바로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당근 속의 비타민 C를 파괴해버립니다. 즉 몸에 흡수되어야 할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서 허비되는 거죠.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이와 당근을 함께 먹으면 이 중요한 비타민이 거의 흡수되지 못합니다. 특히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 피부가 얇아지고 기미가 자주 생기는 분들이라면 이 조합은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도 건강에 좋기로 유명한 과일이죠. 변비에도 좋고 피로 회복에도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와 오이를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이유 바로 칼륨 때문입니다. 오이도 칼륨이 많고 바나나도 칼륨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먹으면 몸속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 평소에 소변이 잘 안 나오신 분들은 몸속에 칼륨이 쌓여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근육이 저리는
고칼륨 혈증이라는 무서운 질병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땐 괜찮았던 조합도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중장년 이후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 중에는 좋은 음식만 골라 먹었는데 왜 탈이 났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영양소 과다입니다. 너무 많이 한꺼번에 먹어서 생긴 질병인 셈이죠. 세 번째는 식초입니다. 오이 무침, 오이 피클 많이들 드시죠? 특히 입맛 없을 때 새콤하게 무쳐 먹는 오이 요리는 여름철 단골 반찬입니다. 그런데 오이와 식초는 체질상 궁합이 맞지 않는 조합입니다. 오이는 차가운 성질, 식초는 강한 산성을 띠는 성질인데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위장을 지나치게 자극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속이 튼튼해서 괜찮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이 과하거나 혹은 부족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오이와 식초를 같이 먹었을 때 속이 쓰리고 트림이 나고 더부룩함이 생기는 분들은 이미 위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식초와 오이를 절대 함께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심지어 혈당까지 잡아주는 마늘.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마늘이 오히려 간을 망치고 위암까지 부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마늘의 5가지 놀라운 효능부터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경우, 그리고 마늘의 효과를 배가시켜주는 최고의 궁합식품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안정적인 혈압 조절입니다. 고혈압은 우리나라 중장년층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앓고 있는 질병입니다.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 있는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서 피가 막힘없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15년 국제고혈압학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마늘 보충제를 12주간 섭취한 사람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혈압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매일 밥상에서 마늘 한두 쪽 챙기는 것만으로도 내 혈관을 지킬 수 있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기 한번 걸리면 오래가고 작은 염증도 잘 낫지 않아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마늘은 우리 몸속의 백혈구 수를 늘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하는데 마늘을 꾸준히 먹으면 이 방어력이 훨씬 강해집니다.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마늘 추출물을 12주간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기에 걸리는 비율이 63%나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늘 한 쪽이 감기약보다 강력한 예방책이 되는 셈이죠. 특히 요즘같이 바이러스 걱정 많은 시대에는 마늘이야말로 최고의 천연 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당뇨는 노년의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고 합병증으로 시력 저하, 신장병, 심혈관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에 들어있는 유기황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하루에 한두 쪽씩 섭취한 환자들이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모두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달콤한 간식 줄이고 매일 마늘 조금씩 챙기면 당뇨를 한결 관리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나도 당뇨 때문에 고생하는데 하셨던 어르신들, 오늘부터 마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암 예방입니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질병, 바로 암입니다. 특히 유암과 대장암은 우리나라 중장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암인데요.
마늘은 이 암세포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마늘을 항암식품 1위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마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유기황 화합물들이 암세포의 유전자 복제를 막고 세포가 자연스럽게 죽도록 유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암은 걸리기 전에 예방이 최선인 만큼 매일 한두 쪽 마늘이 나를 암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에 기름때처럼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로 이어지고 심장병,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주범이 되죠. 마늘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2013년에 진행된 대규모 메타 분석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5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구운 마늘이나 흑마늘로 섭취하면 혈관 건강 개선 효과가 더욱 뛰어나다고 합니다.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 온몸이 가볍고 피로감도 확 줄어듭니다. 이처럼 마늘은 고혈압 예방, 면역력 강화, 혈당 조절, 암 예방, 혈관 건강 개선까지 우리 몸 전반에 걸쳐 다양한 건강 효과를 선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마늘도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마늘 섭취 시 주의해야 할 3가지 경우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곰팡이가 핀 마늘입니다. 주방 찬장 한 구석이나 마늘망 속에 익고 있던 마늘에서 껍질이 약간 말라 있거나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는 걸 발견한 적이 있으시죠? 아까워서 껍질만 벗겨내고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곰팡이가 핀 마늘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무서운 독소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독소는 간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심할 경우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아플라톡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눈에는 겉만 곰팡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안쪽 깊은 조직까지 이미 독소가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핀 마늘은 무조건 버리는 게 좋습니다. 아깝다는 생각보다 내 몸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2번째는 마늘빵입니다. 마늘빵은 마늘이 아니라 지방과 당분 덩어리일 뿐입니다. 고소한 냄새에 한 번, 부드러운 식감에 또 한 번 먹게 되는 마늘빵. 우리 어르신들도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 마늘빵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마늘빵은 버터나 마가린, 설탕, 밀가루가 듬뿍 들어가고 마늘은 그저 향을 낼 정도로만 아주 소량 들어갑니다. 즉 이름만 마늘빵일 뿐 실상은 고지방, 고당분, 고열량 음식입니다. 일반적인 마늘빵 한 조각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150에서 250 칼로리 정도인데 이는 밥 한 공기 칼로리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포화지방 함량도 높아서 혈관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는 어르신들께는 마늘빵이 작은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끔 소량으로 즐기는 건 괜찮지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자주 드시는 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빵이 아니라 찐 마늘이나 구운 마늘 또는 마늘 차의 형태로 드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3번째는 위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장이 약해진다는 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조금만 자극적인 걸 먹어도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느낌이 드는 경우 정말 많지요. 마늘은 분명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생으로 먹으면 매운맛과 강한 향 때문에 위 점막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소화불량,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생마늘 섭취가 속쓰림,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소화기학회에서도 위장 질환자들에게 날카로운 향신료 섭취를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익히면 알리신 성분이 부드럽게 변해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또 꿀이나 식초에 절인 마늘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늘 섭취 시 주의해야 할 경우를 알려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마늘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꾹 하고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마늘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꿀은 달콤하면서도 몸에 좋은 천연 감미료입니다. 단순히 달기만 한 게 아니라 항균 작용, 염증 완화,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꿀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어떨까요? 바로 마늘의 강한 매운맛이 부드러워지고 흡수도 더 잘 되게 됩니다. 꿀에 마늘을 절이면 마늘 속 좋은 성분들이 꿀 속으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2가지 효능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에서도 꿀과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면역세포 활동이 활발해지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생마늘을 깨끗이 다듬어 꿀에 담가 두세요. 그리고 하루 한 숟가락씩 드시면 됩니다. 특히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때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드시면 몸이 금방 가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꿀에 절인 마늘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식초입니다. 식초는 예로부터 건강식품으로 유명합니다. 소화를 돕고 혈당을 조절하고 피를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늘을 더하면 2 식품의 장점이 만나 혈압, 혈당, 소화까지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식욕이 없으신 분들께는 마늘 식초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생마늘을 얇게 썰어 식초에 담가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세요. 그러면 매운맛이 부드러워지고 초산과 마늘 성분이 어우러진 아주 건강한 마늘 식초가 완성됩니다. 매일 식사 전후로 한 숟가락씩 드시거나 물로 희석해서 마시면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 마늘 식초를 장수 식초라고 부르며 꾸준히 챙겨 먹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의 연구에서도 마늘 식초를 8주간 복용한 실험군이 혈압과 혈당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신선한 마늘 식초 한 모금이면 입맛이 확 돌아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3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발이 차가워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쥐가 나거나 관절이 시큰거리기도 하죠. 생강은 그런 문제를 개선해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도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 2가지를 함께 먹으면 금상첨화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생강과 마늘을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감기 예방, 몸살 완화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생강과 마늘을 얇게 썰어 물에 넣고 은근히 끓이세요. 여기에 꿀을 살짝 타서 드시면 맛도 부드럽고 속도 따뜻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국립전통의학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생강과 마늘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단독 섭취군보다 혈액순환 지표가 훨씬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몸이 차거나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자주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에 따뜻한 난로 옆에 앉는 것처럼 생강과 마늘이 몸 안에서부터 온기를 돌게 만들어줍니다.